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라고 이제 녹음이 잘 됐는지 목소리 확인을 위해서 수다를 떨거든요. 근데 지금 그쵸. 수다를 너무 재밌게 떨어가지고 본 녹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미 다 떨어져서 걱정이 좀 돼요. 아니 음량 체크가 2분 하는 건데 2분 만에 다들 너무 엑기스를 내뿜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존댓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 그럴 수도? 그래서 제가 사실 기획회의 때 음. 우리는 대학생 팟캐스트니까 좀 친근하게 가자 해서 음. 반말 하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그래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20대 이상 청취자분들이 구독을 안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 생각도 그래요? 조금 드네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반말하는 것도 진짜 반말하는 팟캐스트 있나요?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저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반말. 반말 팟캐스트? 근데 사실 이게 팟캐스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팟캐스트 약간 하면은 이제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그다음에 플러스 그냥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도 뭔가 청취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뭔가 팟캐스트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공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필살기 같으면서도 그 말에 되게 억제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반말로 하는지 존댓말로 하는지 또 존댓말에서도 한 단계 더 되게 딱딱하게 진행을 하는지 저희처럼 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이제 존댓말로 하는 거랑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내용이. 음,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사연 듣거나 아니면 뭐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혹은 좀 진지한 얘기 들을 때는 존댓말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맞죠, 하고. 맞죠. 맞아요. 네, 이렇게 오프닝 토크 할 때는 그러면 반말로 했어야 되나 약간 계속 바뀌는 거죠. 반말로 그럼- 했다가. 그럼 오프닝 때는 반말로 하고 너랑부터는 이제 다시 존댓말로 이렇게 그러게요. 스위치해서 또 사실 아쉽지만 오늘이 저희의 정식 녹음은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맞죠. 에필로그 녹음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랑이랑 이랑이랑. 네, 오늘의 주제 뭐였죠? 행운입니다. 행운입니다. 행운. 뭐야? 근데 사실 행운을 하자고 하셨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주제를 생각하셨지? 맞아, 왜냐면은 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주제도 많이 다뤘잖아요. 저번 회차만 해도 스펙이었는데 스펙에서 갑자기 행운으로 넘어간다니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더 행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혹시 그래요? 마음에 들었나요? 라임인가요? 아니요, 이거 MZ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저 MZ 아니까 이해 못했다. 큰일 너무 났다. 가혹하시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뭔가 할 얘기 많겠는데? 재밌겠는데? 하고, 뭔가 주제들 중에서, 이거 좋은 주제다 싶었던 게, 이 주제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게 좀 재밌는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끝마침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의미 있는 주제를 하고 싶어서 좀 고심을 하면서 골랐는데 아무래도 막 행복 이렇게 끝나면은 저희 항상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행복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게 있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제가 좀 광범위한 느낌도 있죠. 네네. 그래서 행복이랑 행운이랑 저는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운을 선정을 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주제가 행복이 아니라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랑이랑에서 평소에 잘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꿈이라는 주제도 좋고 뭐 스펙이라는 주제도 좋지만 뭐 평범함과 이상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 일이 사실 없는데 행운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행운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러고 나면 뭔가 제 언어로 이제 행운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랑을 맡은 제로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회차 녹음이 왔네요. 되게 진부한 말이지만 기획회의하고 첫 녹음할 때가 어제 같은데 말이죠. 행운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반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또한 굉장한 행운이겠죠. 문득 생각난 엑소의 럭키라는 가사를 인용하면서 제 마음을 전해볼게요.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당연한 게 하나 없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다른 매체도 가득한 이 세계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이랑이랑을 선택하고 들어주셔서 그로 인해 삶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잠깐이나마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참 많은 우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여기 존재하는 저는 이랑이들과 소통하며 다정해지려는 저니까요. 그럼 행운으로 돌아와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패널들은 운을 얼마큼 믿어요? 운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운과 노력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저는 운과 좀 대응되는 개념을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노력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나요? 저는 항상 좀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도.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운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언젠가 운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큰일 생각합니다. 났다. 저희 스포입니다. 자를까요? 정보. 저랑 말이 통했다는, 아, 네, 생각이 통했다는 걸로 좋아요,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뚝비님은 어땠어요? 근데 저도 이거 딱 하나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래도 좀 노력이 더 많이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아니면은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이 훨씬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좀 잘 모르거나 그냥 뭐 익히 들어 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가끔 운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게 절대값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는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좀 제가 하고 있고 제가 관심사에 대해서 맞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말하신 이런 답변들을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막들을 한번 적어봤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을 믿어요. 사주도 좋아하고, 타로도 좋아하고, 핀트가 좀 어긋났지만 귀신도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나요? 저는 믿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요?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귀신이요? 네. 뚝비님은요? 아니 저는 믿고 사실 예전에 되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귀신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궁금한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저도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사람을 귀신인 상태에서 만나면 어떡해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 듣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 논리적이다 계셨어요? 이거는. 아니 이거 물어봤을 때 뭔가 좀 괴랄한 답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들으면서 일왕님들이 저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신지 싶은데 그냥 저는 웃겨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요, 저는 잡지에 별자리 운세 같은 거를 유심히 보기도 해요. 제 방에는 할머니가 절에서 받아다준 운수 대통을 위한 부적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랑이랑에서 이별이 두려워요 라던가 우울해요 라던가 이런 투정을 부리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고난도 역경도 그닥 겪지 않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먹을복과 시어문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복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왕이셨고요. 오, 부럽네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아,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항상 주변에서 제일 급식이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학식으로 유명하잖아요. 막 다른 학교에서 먹으러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방 교수님도 항상 맛집에 저를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선생님 복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딱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하늘의 계시처럼 적시적소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시험운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외고 입시와 대학 입시라는 두 번의 큰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실패를 겪지 않았어요. 되게 무난하고 되게 수월하게 입시를 끝냈죠.
고등학교 때는 믿지는 셈 한번 넣어보자 그쵸. 했는데 덜컥 붙어버려서 이게 왜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얼레벌레 합격한 케이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는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이었어요. 약 1년간 펜을 손에 잡아본 적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름 외고였으니 저는 한 30장 가까이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겠지? 라고 문득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입에 자포자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붙었을 때 제가 합격할 리 없다.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애는 합격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논술을 준비해놓고 덜컥 좋은 대학에 붙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행운이 뭐지? 나에게는 걸맞지 않은 행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운빨이 언제 떨어질까 하는 불안감과 내가 가지지 못했을 것들을 그저 운빨로 얻어버린 못난 나라는 감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펜대를 굴리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야. 너를 보면 시어머니 참 좋단 말이야. 아빠도 어릴 때 그랬어.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이 말을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나는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구나. 지금까지 그럭저럭 운빨로 버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운이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질까? 그렇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요. 제가 쌓아온 것들을 제 손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다들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고, 앉아있는 만큼 성적이 나올 거다라는 진리를 저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올 거다. 근데 이런 입시 결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받았던 많은 기회와 또 합격과 불합격의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걸 믿지 않게 됐어요. 나도 그렇고 친구들 경우도 그렇고 노력한 만큼 되돌려받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이런 불안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까 더 진한 우울을 맛보게 됐죠. 인생의 정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노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배부른 소리죠. 운이 좋아서 불안하다니. 듣는 사람들은 기가 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이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를 지나서 내 손으로 내 삶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학점 복구도 하고요. 교내화 활동도 하고요. 그때 경험을 계기로 조교도 맡게 되고 장학금도 신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친 김에 임시 조교가 아니라 정식 조교까지 제안받게 됐어요.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하나를 열심히 하니까 다른 게 따라오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력하는 대로 보상이 올 거야 라는 단순한 사고 구조는 아니었고요. 뭔가 노력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마음을 비우면 모습을 드러내는 네잎클로버처럼요. 아니 사실 저희 네잎클로버 막 어릴 때 찾을 때도 그 엄청 많은 세잎클로버 사이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찾으려고 할수록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쯤 하나 발에 딱 채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때부터 저는 저의 좌우명을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미영님 대단하시네요. 미리 안 읽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미리 간파하는. 지금 생각하는 운과 노력의 관계는 그런 거였어요. 흔히 사람에게는 평생 3번의 대운이 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크고 작은 운들이 항상 제 옆에 존재하고 그걸 잡는 건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준비된 사람만 운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따르지 않았던 때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했고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노력이 충분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을 때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운이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달까요? 어쩌면 가끔 찾아오는 네이클로버가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세이클로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인데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거든요. 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뚜삐님은 저의 스크립트를 읽어오신 것이 아닌가. 아니, 저는 원래 클로버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요? 아, 네네. 뚜삐님 그 뭐지? 네이클로버 코팅한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오, 맞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더 희귀한 건 아니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네이클로버, 즉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일상에 널려있는 세입의 행복을 즐기다 보면 자연히 네이클로버도 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세이클로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이랑이랑의 재료가 전해드립니다. 끝. 작고 소중해. 작고 소중해요? 모르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를 써놓고 저 스스로 약간 찔렸어요? 무리수라고 왜요? 저희 이랑이랑의 작고 소중한 존재 맞죠? 뭐 셋 다 작고 소중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네이클로버보다 세이클로버를 항상 곁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뚝배님? 네이클로버 지니고 다녀보니까 효과 있나요? 아니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근데 확실히 저도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이클로버는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할수록 안 보이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발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오, 진짜네. 네, 저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나 뭔가 조언이나 있었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운 좋은 사람 처음 보는데요? 저 운이 좀 좋아요. 부러워요. 진짜로. 그게 사람이 적용하는 사주라도 있는 걸까요? 근데 운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당연히 있잖아요. 저는 지금 좋은 면만 말한 건데 제가 운이 좀 안 따른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나랏돈 받는 일? 저는 항상 뭔가 지원금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꼭 하나씩 왜지? 조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 경기도 토박이다가 네. 서울로 옮겨왔어요. 잠깐. 학교 때문에. 네네네. 네, 자취방 때문에. 근데 이제 옮기자마자 코로나 지원금에 경기도만 펑펑 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학교 다니면서 진짜 한 번도 장학금도 못 받아봤고. 근데 뭔가 장학금이 분위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잠깐의 활동 내용 같은 거 보고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받아봤고. 항상 생돈을 열심히 내고 나라에 봉사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좋은데. 시어머니 좀 좋아요. 와. 근데 이게 유전인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저희 아버지도 시어머니 엄청 좋으셨다고. 그냥 머리가 좋고 뭔가 좀 명석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넌 펜대 굴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좋아하면서도 참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빠도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꼭 덧붙이신 게 아빠는 그래서 50대, 40대 넘어가서 50대 되니까 시험은 떨어졌으니까 너도 그럴걸? 그러니까 지금 잘해라. 이건 저주인가요? 아니면 축복인가요? 그래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이거를 약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으니까 항상 좀 불안했거든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서. 뚝비님과 미영님은 혹시 내가 운이 좋은 분야가 있다. 아니면 특히나 운이 좋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시험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험 찍은 건 항상 틀리고. 그러면 외대에 온 것은 정말 정정당당하고 나의 실력 100%다. 물론이죠. 글쎄요, 저는 진짜 제가 운 좋은 분야에 대해서 사실 너랑 해도 비슷한 질문이 있고 방금 질문도 하셔가지고 쭉 돌아봤는데 진짜 저는 사실 운 좋은 분야가 딱히 없는 것 같고 운이 나쁜 걸 가지고 진짜 맨날 애들한테 유머로 많이 써먹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뽑아도 절대 저는 좋은 게 안 나오고 저도 그다음에- 그거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청소를 정했었는데
일주일에 가위바위보 매일 해가지고 이제 청소 당번을 정했어요. 그때도 일주일 하면 일주일 다 제가 청소하고 저는 원래 저녁 하기 전날에는 좀 빼주기도 하는데 항상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져가지고 아이고. 저녁 전날에도 쓸쓸히 이제 약간 청소하면서 다들 안연하게 이제 저 쳐다보는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제가 운 좋았던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좀 주변인들이 운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주변인들의 큰 행운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흡수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같이 먹어가고 뭐 이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뚜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복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오, 네. 인복이 거기로 갔구만. 그래요. 저희가 인복이 좋다니까요. 아, 그래서 뚜삐님을 옆에 두는 건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인복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팔 붙들고 있는 행운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먹을 복은 다들 어때요? 전 제가 가장 좋은 게 먹을 복이라 생각해요. 진짜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누가 맛있는 거 시키면은 갑자기 방문하고 싶어진다던가. 어디 어디 그럴 때 갔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야, 딱 맛있는 거 사는데 네가 왔다. 넌 정말 먹을 복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오, 그 좋네요. 특히 약간 저는 옛날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나 좀 아주머니들로부터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인상이어가지고 약간 어디 뭐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은 막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괜히 뭐 하나씩 많이 얻어먹고 했었고요. 그리고 알바할 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말했었잖아요. 명절 때 편의점 알바할 때 막 명절 음식도 갖다 주시고 했었다고. 와.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서 먹을 복은 있네요. 그건 그러면은 진짜 복이에요. 네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막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 나 이거 뭐 있어서 안 돼. 나 이거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 뭐 할 일 좀 많아서 못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갔던 적이 하필 약간 일정이 그렇게 겹치는 날들이 좀 많았어갖고 최근에는. 일복이 많아서 그래요. 행복하네요. 왜냐면 저도 일복이 많거든요. 그건 좀안 그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복이 좋아서 안 좋은 점인데 전 네. 일복이 많아요. 아, 일을 한 번 하면 아주 열심히 들어오는 참 좋은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일복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진짜 운과 복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실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네, 좋아요. 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피드백까지. 근데 처음에 그 엑소의 럭키라는 가사를 인용해가지고 저희한테 거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동이었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반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실까요?라고 뭐 의문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사처럼 좀 같은 언어로 말을 하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저희의 말로 나눴던 경험은 저도 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네,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어머님이 요리 진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혹시 부러워요. 막 어떤 요리를 베스트 3만 딱 꼽는다 아니면 하나만 딱 꼽는다 했을 때 베스트 3. 네. 두 분 혹시 닭발 드세요? 좋아하죠. 저는 무뼈닭발만 먹어요. 저도 네. 귀찮아가지고 아까 그러니까요. 말했듯이. 그쵸, 포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참 잘 맞아요. 저희 엄마는 그 닭발 보통 매운 양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간장 닭발을 하시는데 오.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느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간장 닭발. 근데 그래, 안 저도. 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사하면 안 되냐고 제가 어. 그것도 그렇고 김치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동네에서 막 소문 나가지고 별명이 저희 어머니가 정씨인데 알타리 정이라고 제가 맨날 놀렸거든요. 알타리 제일 잘하세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좀 웃기죠? 근데 약간 입에 짝짝 붙지 않아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알타리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붙여준 게 아니라 이제 동네 어떤 이웃분이 붙여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직까지도 부르는 별명이에요. 아니 이웃분이 그렇게 부르실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건데. 네, 맛있어요 진짜. 약간 패티김 같이. 맞아요. 저의 의도를 딱 파악하셨네요. 그 정도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집밥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다른 집 가서 밥 잘 안 먹을 정도로. 네, 그 정도면은 먹을 폭 있다고 봐야죠. 좋겠다.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 절에서 받아다 준 부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혹시 약간 좀 생김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언제부터? 부적처럼 생겼어요. 닭피로 쓴 거 같이. 와. 노란 깜짝이야. 종이에 피로 이렇게. 진짜요? 네, 근데 그냥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구에 가려지는 것을 네네네. 붙여놓으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거 붙여놓고 저는 어렸을 때 막 이름 같은 것도 절에서 지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름도 저도 네. 막 사주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부적은 언제부터 붙어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지갑에 넣을 진짜 때도 가실 것 있고 같아요. 저 고3 때 네. 사실 저가 대학에 붙은 이유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할머니가 그 혹시 기도를 잘해주셔서라고 저는 108배 생각을 기도?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웃긴 게 엄마한테도 하라 그랬대요 할머니가. 근데 엄마는 단호히 귀찮아서 안 한다고. 다 할머니 덕분이다 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복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가 봐요. 다 인복에서 나오는 걸 수도? 음. 일단은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드려봤지만 무엇보다 나랑을 들으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동시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생을 운 없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운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참 다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어떤 분야에서 사실 뭐 운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어떤 사람은 나 이런 분야에서 운이 좋다고 느끼는구나라고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제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내 손으로 내 삶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뭔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딱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사실 어느 순간에 대학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어, 저한테 운 혹은 행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기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운을 행운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제로님이 이제 행복으로 이어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운이 행운으로 가서 행복이 돼서 이게 쭉 쌓인다면 그거는 진짜 자기가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운이 애초에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거를 운을 이제 잘 다루시는 단계까지 이르신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쌓아두시면 나중에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좀 궁금했던 거는 앞에서 그 아직까지도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운이 상실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은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우시죠? 그거는. 당연하죠. 어, 그거를 딱 알아보셨네요. 그죠? 제가 사실 훈훈하게 끝날까 아니면 여전히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날까를 살짝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저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잡을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도 여전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운이 있으면 잡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아, 그 운이 오고 안 오고는 저의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노력을 해도 운이 안 따를 수 있구나. 어떤 시기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참 인생이 엄청 잔인하고 매정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음, 어떻게 보면 좀 어른이 돼가면서 느끼는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구나. 음, 라는 거에서 좀 연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지점을 좀 건드려 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제로님이 진짜 그래서 이제 터닝 포인트 이후에 이제 진짜 운 좋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에서 같은 인간이구나. 뭐 제로 무슨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제로 올마이티는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다시 그럼요. 느낍니다. 네. 이게 운이 좋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으로 얻은 것들이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감각이 있다고 중간에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무력감이 느껴지거든요. 또 제가 온실 속의 화초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했다 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설 자신이 많이 없어져요. 어, 아직도 그것과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참. 살아가는. 근데 그게 본인의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본 실력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제 조금 믿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믿을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렸으니까 그거는 내가 그럴 실력이 있었던 거야 라고 사실 합리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잘 안 믿겨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특히 논술로 온 사람들은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복불복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합격 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무조건 들어있는 문장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요.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예의 바르려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죠, 보통은. 그것도 있고 진짜 운이 좋았나 보네 하는 것도 마음도 반반 있긴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아 이거 진짜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행운이 있다는 게 진짜 그냥 마냥 진짜 그냥 부러웠는데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부러워했던 논술 합격 수기 속 인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신기하죠. 약간 그런 막 운이 좋다고 마냥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그냥 생각 빼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복잡하니까요.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이번은 운이 좋았다 치는데 그럼 다음은? 맞죠? 그런 생각이죠. 저는 제가 진짜로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제 힘으로 잘 살아갈지 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요. 운이 저에게 나쁘게 올 시기에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그런 것과 싸워요. 그런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약간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행운이다. 네 행운으로 한 거다. 라고 한 거랑 이건 내 실력으로 한 거지 하고 생각하는 건 거의 약간 한 끗 차이 아닌가 뭔가 싶어요. 그걸 맞아요. 누가 확 정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진짜 본인 실력이었을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운이 없다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분이셔서 미역님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좀 꼬여갖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그만큼 그것도 운으로 이루신 것도 실은 본인의 실력이 아니셨을까? 그걸 조금 믿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고맙네요. 진짜로. 좋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마 이런 음, 사연을 쓰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한 나랑을 방금 마무리하셨는데 오늘에 대한 소감도 좋고 뭐 평소에 나랑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많이 드셨는지 저는 일단 제로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마지막 나랑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솔직한 얘기를 또 저희한테 처음 하는 얘기를 들려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이 나랑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패널들한테 어렵고도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님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역시 미영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나랑을 진행을 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점, 저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저는 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멈칫거릴 수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숨겨야 할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말이 굉장히 많고 말을 하면서 공감받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모든 공감들과 또 좋은 기억들, 대화에 대한 모든 좋은 추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랑이랑을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거대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항상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여러분의 슬픔도 같이 느껴주고 싶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 나랑을 진행하면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고 또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퐁퐁 솟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으면서 어떤 반응이 올지를 참 즐기면서 쓰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의 작은 이야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보다는 그냥 잠깐의 킬링 타임용으로 이런 애도 있구나 라고 항상 여러분의 뒷배로서 든든하게 제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사실 학점 1.0 받아보지 않았으면 저보다 다 나은 거거든요. 항상 뒤에는 학점 1.0도 살아간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 근데 2.3까지는 받아봤어요.
아, 1.3이 차이 나는데 지금 장난해요? 네, 그거를 기억하면서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영님은요? 저는 나랑 하면서 제가 사실 제 얘기를 남한테 저는 잘 안 해요. 뭔가 항상 거의 많이 듣는 편이고 저희 이랑이랑 안에서도 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말하는 것보다 좀 듣는 걸 좀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건 사실 그만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는 장벽이 좀 높아서라는 것도 스스로도 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나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사실 이게 별거 아니지 뭐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 그게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되게 하기 싫어했던 건 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흘려보내고 아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럼 이 얘기 어떻게 할까? 저 얘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런 회의 시간도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구나 하는 걸 좀 더 깨달은 학습했다 그래야 되나?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나랑에서 가장 큰 얻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미영님이 근데 이 팟캐스트에서 목소리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 아시죠? 말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인기 많은 거. 제가 그래서 인기가 오. 네, 항상 그래서 저는 미영님 같은 분들을 닮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력 있게 잘 들어주고 오,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저도 참 함께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저는 배우고요. 제로님을 엄청 닮고 싶었는데 왜냐면 계속 믹서기에 얘기했지만 블렌드해서 나눕시다. 적당히 훈훈하네요. 지금까지 행운이랑에 대한 제로님의 나랑 네, 오늘도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또 동시에 솔직해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제 미영님의 너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영님 나오세요. 네, 이번 코너는 저의 너랑 코너인데요. 저희가 행운과 관련된 질문을 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사연을 받았는데요. 총 두 분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연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걸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패널분들께도 이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은 럭키님입니다. 아, 행운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별명을 럭키라고 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럭키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이 운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60%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주신 버찌님이 계시는데요. 이 버찌님께서는 운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7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분들 둘 다 보니까 과반수는 넘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은 얼마나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저는 70. 오, 뚜삐님은요? 전 30? 오, 진짜요? 네. 오. 30 이야기 먼저 들어봅시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잘 못 되거나 평가를 할 때 항상 원인을 제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최근에도 그렇지만 숫자로 봤을 때 경험의 횟수로 봤을 때 뭔가 내 노력 혹은 내 실력 이런 걸로 뭔가 결과가 일어나는 거랑 운으로 일어나는 거랑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사실 제 실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했던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뭐 움칠기삼 이런 말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운이 30%다라고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맞죠?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죠. 제로님은 왜 70%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너무 운이 작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건강하게 태어나느냐의 여부도 중요하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또 여자 남자 중에 여자로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을 다 운이라고 생각해서 맞죠. 솔직히 한 끗만 벗어나서 제가 조금만 위에서 태어나서 북한이었으면은 제가 이랑이랑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하.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엑소의 럭키 가사를 인용한 게 그거였거든요. 물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죠? 맞죠. 그런 것들. 저도 한 70%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인맥이 생기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운이구나.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잘 되는 편이다. 네. 그런 것처럼 참 운이라는 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구성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근데 내 주변을 꾸려나가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노력의 범위로 조금 되는 거잖아요. 마주치는 건 운인데 꾸려나는 건 어, 노력 아닐까요? 계속, 맞죠? 계속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또 나의 노력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30% 정도 나의 아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여기서 제로님이 나랑에서 말씀하신 노력하다 보면 운을 만나게 된다. 그쵸? 이거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들었던 거는요.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 럭키님 이 답변 되게 부러웠어요. 수능 때 3원 찍은 문제 다 맞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버찌님은 운이 좋았던 순간보다 운이 안 좋았던 순간을 써주셨는데요. 운이 없었던 적을 써보자면 2019년 1학년 때 경영학 전공 이중 시험을 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커트라인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친구와 함께 공부를 했고 12월 말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찍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행운을 빌면서 3번으로 다 찍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두 문제 차이로 탈락이었어요. 하필 커트라인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붙는 점수였어서 더 서운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다들 오늘하고 하면 시험을 관련 짓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나이에 있어서는 시험이라는 게 큰 관문이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그러게요. 근데 그쵸. 시험은 말고 운이 작용하는 다른 범위가 있나?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생의 시선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던 순간이나 안 좋았던 순간. 운이 좋았던 순간들은 되게 사소한 것만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갑자기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 문이 한 번 더 열려서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던가 막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운이 안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면은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위바위보 못하는 거 아니면은 인생에서 저는 시험에서도 뭐 찍으면 항상 무조건 이건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OMR 답안지를 봤을 때 뭔가 3번이 보이는 것 같아서 딱 찍으면은 항상 3번이 아니고 4번이고 아, 이랬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운이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지 이게 계속 생각이 안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전에 그 상품백화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 5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까지만 해도 1층에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답답해서 나갔는데 그 10분 뒤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 제가 이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대박. 너한테도 운 좋은 경험이지 않아? 라고 물어봐서 진짜 어, 그러네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명운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니까요. 근데 인생에 제일 좋은 운을 타고 그니까요. 나셨네요. 그니까요. 네 그런 운 좋은 순간도 있다고 음. 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동생이 음. 이제 저희가 뭐 사탕이나 이런 거 사 먹거나 음식 사 먹으면 응모할 수 있는 막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사탕을 먹고 그게 마침 스위스 사탕이어가지고 스위스 여행 2인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네? 어이구야. 그때 이제 전액으로 갈 수 있는 그 비행기 항공권이랑 그다음에 이제 호텔 이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하면 오빠 나랑 가자 이러길래 저는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네. 군 생활을 했는데 네. 물론 제가 가지는 못하고 동생만 가긴 했었는데 네. 그게 저는 그때 상당히 엄청난 행운이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되는 걸 봤고 그리고 저는 동생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네. 저한테 가자고 선뜻 말을 그니까요. 해줘서 그니까요. 와. 그때는 제가 진짜 동생 말을 잘 들었었거든요. 다음에 행운이 저한테 전해진 운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순간이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어쩌다 못 가셨나요? 거기 가야 될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다 보니까 아, 네, 동생만 보내주는 걸로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생은 잘 다녀왔어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누가 제일 오래 사나 좀 궁금해지는데 뭔가 로또 당첨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한 아 30년 뒤에?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뭔가 인생에서 대운이 한 번씩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짜잘한 거는 많이 없더라도. 약간 한 방에 몰아서 오는 것 같긴 한데 다음 뭐가 주 정도에 왔으면 좋겠네요. 뭐가 좋아요? 약간 짜잘한 운이 계속 있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운이 가끔씩 오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매일 아침 학교 갈 때 지하철 딱 오고 맞아요, 딱 탈 맞아요. 수 있는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냐? 네, 아. 아니면은 좀 힘들고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말년돼서 막 죽기 한 1년 전에 막 복권 당첨돼서 흥청망청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거나 죽기 막 1년 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10년. 어렵네. 저는 그래도 좀 소소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확행. 네. 소확행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생 잘 살고 싶어서 음. 조금씩 잘 살고 싶어서
저는 대운. 대운을 노리는 남자. 지금 상당히 궁핍하기 때문에. 로또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약간 소소한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로또를 안 사면서 로또 어, 당첨을 아니 바라는 제 영업 비밀을 어떻게 아셨는지. 로또 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저는 네, 한 40살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케이. 사겠습니다. 그때쯤 돼서 다시 연락하기로 해요, 저희. 저는 어렵네요. 저는 사소한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 운 진짜 안 좋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날 하루가 조금 망쳐지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건 저의 마음가짐의 문제지만, 그래서 차라리 사소한 행복이 계속 쭉 있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만의 행운의 부적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럭키님께서는 고3 때 아쿠아리움에서 받은 펭귄 깃털을 얘기해 주셨고, 귀여워. 버찌님은 네잎클로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연이 좀 있어요. 학교 선배가 수유역 네잎클로버 아저씨한테서 사다 준 3,000원짜리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부적인 것 같아요. 휴대폰 뒤에 행운의 부적 겸 장식으로 넣고 다니고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펭귄 깃털 진짜 독특하지 않나요? 펭귄 진짜. 깃털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궁금합니다. 진짜 2개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당근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최근에 본 행운의 부적 중에 진짜요? 어떻게 펭귄 깃털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너무 특별하잖아요. 갖고 싶어요? 저 너무 좋아요. 당근해 진짜? 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럭키님. 버찌님 이 네잎클로버 말씀하셨는데 행운의 부적 하니까 확실히 네잎클로버랑 뭐 행운의 이달로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네, 혹시 이런 행운의 이달로 혹은 네잎클로버의 효능을 많이 믿으시는 편인가요? 뭐 제로님은 부적이 있으시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운이 관여되는 모든 관습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죠. 근데 이런 종류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플라시보처럼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된다. 않을까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하는 네. 이것도 좀 반항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버찌님 사연에 대해서 수유역 네잎클로버 아저씨한테 사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뭔가 효능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느껴요. 왜냐면 돈으로 샀으니까. 제가 찾아야 되고 제가 이제 딱 발견해야 그게 행운인 거지. 아저씨가 사는 아저씨한테 사면 뭔가 저한테는 안 오고 아저씨만 행운을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꿈 산다. 그거 있죠. 어른들이 그게 많이 맞아요. 통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태몽 꾸거나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기를 계획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기를 엄청 원하시는 분들한테 꿈을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통하는 거 보면 네잎클로버 사는 것도 통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행운을 산다. 네. 하는 그래서 개념으로. 무당한테 만약에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돈을 주면서 내가 너 거 뭐 살게 뭐 이러면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진짜 운이 좋은 거니까. 그런 얘기 있어서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 같으시네요. 대단하신데요.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랑이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왠지 안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매달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없어서 안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된 거지 하고 매달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안 하게 된 것 같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 행운의 2달러?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고 그러진 않는데 뭔가 쉽사리 쓰거나 어디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뭐 빨간 펜으로 이름 쓰세요? 그거 웬만하면 신경 안 쓰긴 한데 저 아직까지 안 하는데. 저도요. 머뭇거려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죽는다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또 빨간 펜은 정말 잘 지킵니다. 왜 그러지? 근데 그게 그냥 그 관습에 대한 믿음?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믿는다기보다는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맞아. 네. 뭔가 그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다음 질문은 사연을 조금 받았는데요. 행운과 관련된 나만의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럭키님께서는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에서 보냈는데요. 3년간 만난 룸룸매들이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같이 야자 째고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야식을 먹기도 하고 밤새 얘기하기도 하면서 재밌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버찌님께서는 공무원 최종 면접을 앞둔 선배와 동아리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에게 오마모리라고 일본 신사에서 파는 부적을 볼펜으로 그려서 준 적이 있어요. 실물을 사올 수가 없어서 대신 그려서 행운의 부적으로 준 건데 선배가 정말 예쁘다고 면접 잘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면접에 붙어서 이미 교육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중에 밥도 한번 먹기로 했고 물론 선배의 실력으로 면접에 붙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들어준 행운의 부적이 조금이라도 면접을 준비하던 선배의 마음에 기여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저도 기뻐지고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럭키님이 제 룸메였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받고 뭐야? 아이고야, 사랑 고백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야? 왜야? 뭔데? 해서 흐흐 하고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3년 내내 기숙사에서 보냈는데 이때 만나는 것도 랜덤으로 사실 조를 짜주시거든요. 친구를. 그래서 안 맞는 친구들은 안 맞는다고 엄청 고생하고 되게 번거롭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다행히도 럭키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랑 되게 잘 맞는 친구들이었어서 수능 끝나고도 많이 봤었고 아직까지도 많이 의지하는 친구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맞았다는 건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운의 영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역시 복 중에 복은 인복인 듯. 사람 자체가 행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짧은 글에서도 그 기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가 느껴지기도 했고 저는 한 번도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빅 재미가 무엇일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막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야식 작전? 네네 맞죠. 혹시 막 이렇게 줄로 끌어올리고 아, 이런 짓 해보셨어요? 그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건데 그래도 클래식하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래식하네요 진짜. 근데 막 어느 때 불신검문으로 가방 한번 열어봐 아이고야.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와 그때 진짜 그 혼나고 나서 다음 날에 소문이 쫙 났어요. 반에 누구누구 뭐 먹다가 어떤 무서운 호랑이 쌤한테 걸렸다더라. 어떻게 혼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청춘 영화네요. 네.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좋았었죠. 엽떡,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어서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 버찌님은 그 직접 오마모리라는 부적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막 네이클로버처럼 원래 있던 얘기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운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좀 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엄청 되게 신기하고 좋은 케이스네요. 그리고 뭔가 이걸 보면서 운이라는 게 진짜로 뭔가 존재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 믿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진짜로 실체가 있는 무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인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종류의 운을 믿거든요. 확실히 직접 만드셨으니까 효능이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저는 이 사연 딱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한테 진짜 취업하는데 이렇게 정성으로 응원해 준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신뢰고 믿음이고 응원이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었을까 이 부적이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예쁘고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나만의 사연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입시 생활을 할 때 그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수학 강사 중에 현우진이라는 그분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웃기게도 인강 사이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그분 피규어를 만들어서 샀어요 그걸? 광클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클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집에 왔는데 귀엽다. 그거를 수능장에 가져갔던 기억이 오. 납니다. 뭔가 그런 식의 행운의 부적으로 가져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시험 얘기할 때 저번에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 연예인 사진 가져갔다가 그대로 접어서 두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각자의 행운에 이제 마음만 있으면 그게 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그 마음. 그래서 통했던 것 같아요. 피규어? 그냥 그냥 저는 운 없이 제 실력이었던 걸로 멋지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쵸? 피규어 현우진 선생님 피규어 뭔가 재미나네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는데 제가 운이 제일 좋았던 순간 덕질하는 분들한테는 덕개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뚝배님은 덕개못은요? 뭐일 것 같아요? 오케이, 덕- 좋아요. 다시 한 번요. 덕개못. 덕개못이요? 네. 진짜 덕후들한테 모르는 진짜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세요 덕질. 지금. 맞춰보세요. 덕질 개못해? 개여이인데요. 진짜요? 네.
덕후는 개를 못 탄다. 개를 탄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 개 탄다는 얘기는 네, 아니에요? 알죠, 그거는. 네. 아, 그건 알아요. 네, 맞아요. 덕후는 개를 못 탄다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못 만나고 막 그런 얘기를 말하는데 저는 사실 개를 탄 덕후입니다. 아, 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아이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마마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거를 불사하고 일단 갔어요. 공항으로.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아이돌 분들은 막 정보가 돌아요. 어디 공항으로 온다 몇 시에. 근데 우와, 이제 신기하다. 다른 나라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항이 2개 중에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인천으로 갈 것인가, 김포로 갈 것인가. 제 촉을 믿었고 저는 김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죠. 사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갔는데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팬들이 거의 안 왔어요. 저랑 나머지 한 분? 어머.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기자셨고 근데 아이돌은 되게 수가 많았거든요. 그때 20명인가? 이런 네, 되게 대규모 아이돌인데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아이돌보다 팬이 적어.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대단한 개를 타가지고 엄청 가까이서 사진 찍고 어머. 이제 그 아이돌 분들이 우리도 한국에 팬이 있다니 이러면서 막 깨르르 깨르르 하고 저희를 구경하셨던 어머, 너무 음. 저를 부러운데요? 막 구경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너무 부러운데요? 네, 우와. 개를 탔던 경험이 우와, 있어요. 너무 진짜네요. 대형 개인데요? 완전 개죠, 진짜. 와. 일부러 막 마스크를 쓰고 오셨었는데 저를 보고 찍으라고 마스크를 벗어주셨던 기억이 어머. 나가지고 그런 덕이 개를 탄 이야기. 너무 부러워요. 그 뒤엔 없었어요. 아, 그때 다 그래도요. 썼어요. 그 정도면 어디예요? 전 막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막 못 잡아보고 이런 아. 스타일이었거든요. 어. 여러분 버티면은 언젠간 됩니다. 개를 탑니다. 버텨보겠습니다. 음. 뚝비님은요? 혹시 행운 사연 있나요? 아, 제가 생각 안 나면. 생각 많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콘서트 예매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티켓팅을. 누구요? 그 마마스건이라는 밴드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게 돼서 티켓팅을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티켓팅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수강 신청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스테이지 되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게 또 마침 크리스마스 딱 전주거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래서 뭔가 그게 좀 행운이지 않나 최근에는. 오. 행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거 볼 때 운이 좋은 것만큼 그렇게 큰 운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랑이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쭤봤었는데 버찐님이 이제 이랑이랑도 끝이 보이네요. 8월 달에 시작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이라니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연말연시 특별편 같은 것도 하나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온 거를 뭔가 보상해주시는 말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고요. 그러면 저희 행운과 관련된 너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뚝비님의 우리랑 시간입니다. 뚝비님 나와주세요. 네, 행운이랑 우리랑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전 찬스를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검색을 했는데 운의 사전적 정의가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 이렇게 나왔는데 천운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늘이 내어준 운, 뭐 기수라는 것도 약간 기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저희한테 운은 사전에도 나오듯이 좀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좀 이러한 닥치는 상황을 저희가 운이 좋다 혹은 운이 나쁘다로 해석하는 거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에서부터 하늘이 너희에게 불운을 내어주마 하고 뭐 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어떤 사람한테는 좀 흉조가 어떤 사람한테는 길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은 순간 혹은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무수히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의 주제인 행운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행운도 역시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과연 이퀄 행운인가? 또 운이 좋지 않은 것과 불행이 정말 같은 말인가? 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이해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리면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라고 나오던데요. 여기 이제 저는 행복한이라는 말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뜻이 그렇듯이 행운은 행복과 닿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운이 좋은 순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앞에서 좀 운이 좋은 순간, 그리고 운이 나쁜 순간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일상에서 저는, 이거 진짜 행운이다라는 말보다, 나 진짜 운 좋았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철이 눈앞에서 갔다가 갑자기 스크린 도어가 한번 열릴 때 있잖아요. 타고 나서, 나 진짜 운 좋았네. 나 럭키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 행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잘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행운을 떠올렸을 때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행운 부적, 예를 들어서 뭐 행운의 2달러를 선물 받았던 막 기억이나 뭐 네잎클로버를 책 속에 끼워뒀던 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은 이런 점에서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았던 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일시적이기보다도 좀 은은하게 저희 곁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재료도 결국에 운이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운이 좋은 순간들을 어떻게 행운으로 가공해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좀 지독한 불운이 닥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원래의 나를 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언젠가 버텨내고 나면은 본래의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틈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 밀려오는 운명의 파도에 저항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좀 도움이 될 컨텐츠를 찾다가 우리랑을 위해 제가 아끼는 영화 중 하나인 터미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감독은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고요. 주연 배우가 이제 톰 행크스인데 톰 행크스 얘기 진짜 할 게 많아요, 사실. 여기 이게 만약에 영화 팟캐스트였다면 제가 톰 행크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톰 행크스와 스필버그 모두 좀 제가 영화를 더 좋아하도록 데려다준 장본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톰 행크스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톰 행크스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말씀해주신 터미널. 터미널. 또 뭐가 있죠, 필모그래피가? 뭐 필라델피아라는 법정 영화도 있고요. 아니면 캐스터웨이라고 무인도에 갔던 얘기도 그 있고. 윌슨?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도 있고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네, 다양한데 저는 그 중에 포레스트 검프만 본것 포레스트 같아요. 검프. 네. 행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영화를 찾다 보니까 톰 행크스 영화는 진짜 행운에 많이 갖다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역시 저의 행운에 전도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면 영화 자체는 사실 행운이라기보다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공의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뉴욕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에 고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국 심사가 원래 되게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입국 부적격자가 되고 공항 밖을 나갈 수 없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운이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패널분들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나요? 주인공이라면 저는 진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막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잠이나 자자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한순간에 상황인데요. 나라를 네. 잃어버린. 그러니까요. 약간 무국적자가 된 거잖아요. 그냥 비행기를 내었을 뿐인데. 그럼 좀 더 풀어서 진짜 내 잘못도 아예 없고 가끔 뭐 이렇게 재난이나 아니면은 나는 계획대로 잘 살아왔는데 삶에 살다 보면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을 해서 내 계획을 망가뜨린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삶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좀 빨리 회복을 해 나가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왁 무너졌다가 엄청 오래 걸려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딱 그 뚝배님처럼 주저앉아 엉엉 우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부터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유튜브 쇼츠를 올려볼까 와, 나의 대박이다. 부당한 대박이다. 가치를 알려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아, 뭔가 대단하다. 뭔가. 진짜 놀랍네요. 그냥. 야, 어, 우리는 큰일 그러게요. 났어요. 저희가 약간 현인과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고야, 음. 전 진짜 너무 막막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러게요. 있거든요. 뭔가 이 주인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주인공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이제 주인공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브로스키예요. 그래서 나브로스키의 행동은 약간 미영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 불안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저하고 사실 이 사람은 또 영어도 못해요.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제 공항은 그래도 TV 같은 게 많잖아요. TV에 마침 이제 자기 고국이 불타는 사람들이 죽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불안을 느끼지만 어찌됐든 살아야 하니까 뭐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막 세면대에서 그냥 샤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간에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를 모르니까 바디랭귀지는 기본이고 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이렇게 알파벳 하나하나를 막 배워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불안을 느끼긴 하지만 주저앉기보다는 어찌됐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아가자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또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낀 이제 나브로스키가 행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에 항상 자신의 답이 있고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지켜온 당연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눈앞에서 누가 넘어지면은 걱정을 해준다던가 또 일으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눈앞에서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제 극 중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웃기기도 하고 또 본인을 보고 웃는다고 해서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낙천주의적으로 같이 웃고 어울려 살기도 합니다. 또 이게 공항이라는 특성상 사실 공항은 굉장히 바쁜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사람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아예 없는데 이렇게 동료들도 이 나브로스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살면서 지켜온 당연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의 파도, 어쩌면 불운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들, 또 내 안에 간직해온 신념을 지켜내면서 나아가는 이 나브로스키의 분투 과정이 결국에 좀 운이 좋지 않은 순간에도 이것이 단순히 불행으로 정의되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운 좋은 일들도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 좋은 일들이 왔을 때 또 그런 행운이 왔을 때 그것을 자체로 마음껏 느끼고 행동하면서 단순 그 일시적인 운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운 좋은 일을 넘어서 행복한 이가 되어갑니다. 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행운과 관련해서 우리랑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저 운인 순간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쁘거나를 판단해야 하는 그냥 닥치는 순간들을 저희가 행운으로 가공해서 차곡차곡 모아두고 저희 삶 속에 그것을 행복의 일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진짜 아프지만 그거야말로 저희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운이 단순 순간의 희열이 아닌 좀 언제든 돌아봐도 배시시 웃을 수 있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 라면서 끝날 수 있는 순간을 꽉 잡아두고 그것을 삶의 행복을 위한 내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월 운명이었나 보다 라면서 낙담하고 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순간에도 저희 안에 지켜온 신념을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 터미널 속 나브로스키의 모습이 혹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랑이라는 이랑이랑 속 작은 코너가 여러분이 만난 운 좋은 순간을 넘어서 행운이 될 수 있다면 저 역시 행복하리라 생각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약간 있어요.
제가 좀 제 얘기를 좋아하고 이런 나랑에 특화된 사람이라면 툭비님은 우리랑에 특화된 사람이 아닐까. 어. 되게 적재적소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되게 간결하고 되게 좋은 메시지를 항상 전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행복한 왕자 아세요? 갑자기 생각나네. 저도 다 생각나네. 줄게 이런 거예요. 보석대가. 그 동화 참 좋아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브로스키 맞나요? 맞아요. 오, 기억하시네요. 어. 예. 아, 나브로스키라는 이 주인공이 거기서 막 돈도 없고 이러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밥도 못 먹고 음. 하다가 계속 화장실을 씻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막 자는 곳인가? 음. 막 쫓겨나가지고 힘들게 막 공항 의자 같은 걸 걸어 모아서 맞아요. 이렇게 힘들게 잠을 자고 이러는데 음. 거기 뭔가가 삐걱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실력을 살려서 그걸 다 고쳐놔요, 바로. 맞아요. 그래서 다음날 인부들이 이거 뭐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다 돼 있네? 이게 뭐지? 하면서 나브로스키를 고용을 하거든요. 오. 그런 부분에서 참 이 힘든 상황? 운이 나에게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 손으로 운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브로스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연애도 해요. 엥? 사랑을 찾아가요. 제가 꾹꾹 참던 내용들을 아, 또 이럴 수가 알려주셔가지고 죄송해요. 좋습니다. 서로 이제 잘하는 저는 사람이어가지고. 봤으니까요, 뭐. 이제 그만. 근데 확실히 저도 그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과적으로 나브로스키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진짜 운명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언정 또 이제 공항 최고 결정자가 계속해서 좀 쉬운 길을 주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일이지만 막 유혹을 많이 하거든요. 마치 막 운명의 여신이 장난을 하듯이. 나가라고 네, 하는 거죠. 맞죠. 이 밖으로 나가면은 너한테 자유다. 사실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명해 보여요. 이제 구조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든 간에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지독하게 운이 없던 상황이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대로 연애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터미널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스포한 김에 터미널 스포는 이쯤에서 멈추고 그 에브리싱 아,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진짜 간단하게. 아, 자, 좀 그냥 생각난 게 맞아요. 에브리싱 에브리 뭐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래 쓴 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이 영화를 한 세네 번 봐도 안 외워질 것 같은데 이 제목이 아무튼 그 영화에서 그 남편 캐릭터가 나오는데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내 머리 안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정함을 지키는 역할?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남편과 이 나보로스키의 모습이 그렇죠.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기만의 혹은 뭐 신념 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해야만 하는 일, 요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힘이고 말씀하신 대로 휩쓸려 가지 않고 행운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영화 저도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또 비슷한 비유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든 자기의 뭔가 자기가 실천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 분들? 그냥 내가 잘 돼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기는 쉽지만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다정하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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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행운이라는 게 진짜로 뭔가 천운을 내려주는 거라기보다는 행운은 약간 태도의 영역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행운이 오는 것도 어쩌면 태도에 기반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행운이 온다는 걸 잡을 거냐 잡지 않는 거냐, 이것도 태도의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되게 다지고 가는 것 같네요. 제가 좀 기획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우리랑까지 저희의 10화 대단원을 끝내보았어요. 아, 어떻게 끝나게 되네요. 시원 10화를? 섭섭하네요. 네. 체감상 한 6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마지막 인사할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저희 에필로그 있으니까 아직 좀 가지 마시고요. 말을 아껴야죠. 그리고 맞죠, 맞죠. 네. 오늘 소감을 얘기를 해볼까요? 행운에 관해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오늘 듭니다. 오프닝부터 자꾸 이렇게 라임 네네. 맞추시네요. 래퍼가 되고 싶은 게 아. 아닌지, 새로운 꿈으로 래퍼를 꿈꾸시는 거 아닌지. 계속 중복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순간에 집에 돌아갈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랑이랑해서 뭔가 내가 짚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짚어내고 그 안에서 혹은 아무리 뻔한 주제라도 뭐 꿈이나 아니면은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정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패널분들과 뭐 이랑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고가 넓어지고 동시에 내 얘기가 이렇게 잘 전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뿌듯한데 오늘도 좀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고요. 좀 행운에 대해서 저 자신도 행운과 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행운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네잎클로버 말고 대답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여러 가지 답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얻지 못한 행운을 가지고 있는 분, 제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거랑, 그리고 행운이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쩍하고 내려주는 천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새로운 개념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저한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냥 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내가 노력을 잘 해서 이 운을 잘 잡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를 좀 이제 납득, 확신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토끼님이 이야기해주신 대로 인생이 진짜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모르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자리, 10회 녹음하는 중랑 미디어 센터에서 앉아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얘기하는 자리가 오기까지 얼만큼의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운이 작용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붙었고, 또 저희가 또 시간이 돼서 이걸 하기로 했고, 이런 많은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를 저희는 항상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노력이 모여서 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희가 다음은요, 주제를 하나 딱히 정해두진 않았고요.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그냥 좀 자유롭게 저희가 그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들,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이런 거 등등을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이랑이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패널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를 10회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식사 맛있게 합시다. 네. 패널분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저희 뭐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 혹은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알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닿았다면 정말 행운이고 닿지 않았더라도 저희는 꼭 닿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 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운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또 한 달 지나면 저희 신년이잖아요. 네, 2023년 되게 어색하긴 하지만 2023년에 운수 대통 되도록 제가 말로써 부적을 하나 네, 운수 대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랑 미역이랑 뚝비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